세종대학교의 전공과 학과,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선도적 교육,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있는 한창원 교수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해 누구나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학문의 기쁨을 스스로 찾는 지식의 전당인가? 취업의 안도감을 위한 또 다른 맞춤형 공장인가? 낭만의 시간을 향유하는 지식인에서 유흥과 방만의 해방구까지 오늘의 대학은 꿈과 자존감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젊은 청춘들에게 질문합니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운 창조적 지식인으로서 실천하는 전문인의 교양을 토대로 세계와 인류를 위한 헌신적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세종대학교의 교양교육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교양교육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태 학장님 모시고 대학이 해야 하는 교양교육의 사회적 책무와 세종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목표,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10대 핵심 교양교육을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세종대학교 교목실장이시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학장 맡고 계시는 이태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장님은 대학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호기심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철학 전공하셨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에 입학했는데 네. 그 계열별로 입학을 했어요. 당시에. 네, 당시에. 근데 원래 사실은 영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게 간판학과였거든요. 네. 근데 철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듣다가 네. 야, 이 과목이야말로 정말 일생을 걸고 해볼 만한 과목이다. 그래서 그냥 소신 지원을 했죠. 저는 철학결론 듣고 다시는 철학을 안 들었는데 역시 다르네요, 전공이라는 게. 그게 이제 처장님과 저의 차이점이죠. 아니 또 종교 철학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종교 철학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철학 전공 중에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종교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종교 철학이죠. 제가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시절에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왔어요. 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철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종교 철학을 전공하시고 대학 교수의 교양교육 전체를 디자인하시는데 대학에서 말하는 교양교육이 왜 필요한가? 그걸 좀 정리해 주시죠. 대학에서 하는 교양교육은 네 가지로 분류돼요. 첫째는 이제 학문 기초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교육으로다 이제 BSM이라고 Basic Science and Mathematics. 기초과학과 이제 수학을 배워야 되고 이공계는 그에 이제 어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 들어온 게 이제 일종의 코딩과 AI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 기초 교양에 속하고 두 번째가 교양 교육이에요. 이제 전공이 집을 짓는 거라면 교양은 털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깊게 파려면 주변을 넓게 팔고 들어가야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학문도 이제 일반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각각의 전공을 단단하게 땅에 세우기 위해서 틀을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은 또 하나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교양교육이고 세 번째가 소양교육이에요. 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이제 덕성이나 인성 같은 것들을 이제 품성, 개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자기개발과 진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네 가지의 교양교육을 설계하시면서 학장님이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겠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전공교육과 달리 교양교육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1학년 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과목쯤으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가 하늘을 날려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날개가 전공이라면 하는 게 교양입니다. 또 전공이 지식교육이라고 하면 교양교육은 지혜교육이에요. 지혜교육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것이 의미 있고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 지식교육과 지혜교육이 둘 다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새가 날 수 있는 두 개의 날개가 지식과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공이고 하나는 교양이다. 네,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교양교육을 설계해 주신 이태 학장님이 계시니까 세종대학교 교양교육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종대학교 교양교육을 10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잡아봤습니다. 그 10가지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 독서 졸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고전 이제 100권을 이제 우리 대학에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졸업 때까지 10권을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하는 제도요. 인증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 인증이란 건 어떻게 받죠? 독서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가 약 20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예약을 하고 가면
거기서 문제은행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거기에서 절반을 맞춰야만 네. 그 책을 읽었다고 인증을 해줍니다. 100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100권 중에 10권 읽는 10권인데 뭐 문학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동서양 사상사가 4권, 동양 고전이 2권, 문학이 3권, 자연과학이 1권 이렇게 영역별로 지정 권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 특히 대학생들이 특히 취업받은 데 보면 필독 독서를 읽는다고 하는 게 네. 요약본을 읽고 가는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읽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히면 인증을 못 받게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문학 중점 교육이 있습니다. 네, 철학과 문학과 역사 교양 필수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죠? 보통 이제 인문학에 3개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문사철이죠. 문학, 철학, 사학. 이렇게 문사철인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갖다 푸시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성, 의지, 감성입니다. 네. 이건 이제 히라보로 하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에 해당되는 게 철학이에요. 그다음에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습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역사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파토스 또는 영어로 페이소스인데 이게 감성인데 이게 바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인간의 윤리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문학인데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인류라든가 이러한 감성들을 우리에게 키워주는 그런 게 이게 다 문사철로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의 주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 10년 전에 네. 어떤 이제 일간지와 인터뷰 기사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간지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1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열심히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이 양반이 대단한 식견이 있구나. 바로 답이 인간을 키우는 데 있거든요. 기술의 변화는 빠르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인간을 잘 키우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기술의 미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인문학은 인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인간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학문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참 사실은 아주 쉽게 들리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거에 다 담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데 또 이 세종대학교 전교생에게 수준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가 이제 코딩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 랭귀지니까. 이제 우리는 영어가 필수였잖아요. 네. 이제 코딩이 필수가 된 사회죠. 지커버가 이제 어떤 그 인터뷰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제2외국어는 코딩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학은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는 코딩을 전교생이 가르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AI 교육과 빅데이터 교육도 2학년 때는 이 AI와 빅데이터가 필수입니다. 1학년 때는 코딩이 필수. 세종대학교의 교양교육을 다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코딩도 할 수 있게 되고 AI도 개요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과. 활용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교양교육 중에 특이한 과정이 있어요. 열린 학기제와 자기주도 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종 창의학기제라는 건데 학생이 스스로 학습 주제나 자기가 수행할 과제를 선택해서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학습을 진도를 나가고 그 성과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자유학기제예요. 여기 열린 학기제는 뭐냐면 대학이 15주를 보통 운영해요. 근데 이거를 5주나 10주로 단축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학습량이 같다면. 이거를 합쳐놓은 것이 세종 창의학기제예요. 융합이라는 거 A와 B를 섞었을 때 새로운 C가 나오는 이게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게 융합인데 이 창의융합적 사고를 그럼 어떻게 함양하느냐. 다 이제 창의융합적 인재를 기른다고 하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우리 대학의 수요지평 강좌 같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매 학기 이제 주제가 바뀌고요. 시간, 공간, 인간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14주내 15주를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이 매 시간 다른 강의를 합니다. 결국은 창의융합은 학생 스스로 그 강의를 듣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창의학기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창의융합적 사고를 배양하는 건데 장자크 루소는 인간의 창의성은 배워지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인간은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노출이 되면 본능적으로 창의융합적인 사고가 발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 상황에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창의융합 이 교육에 대해서 특히 수요지평 강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수요지평 강좌 중에 기억에 남는 강좌가 있으실까요? 첫
특히 이제 우리가 시간을 주제로 했는데 그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물리학, 뭐 불교 철학, 그다음에 뭐 기독교, 그다음에 문학, 뭐 다양한 쪽에서 이제 시간을 조망했는데 이제 그는 자기 학문의 관점에 따라 달리 이해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참 좋아하겠지만 그 선생들을 다 모시고 오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매학 힘듭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양 필수로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강의 중에서 혁신교수법의 강의들이 아주 많습니다. BL, 그다음에 FL, PB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BL이라는 건 블렌드 러닝인데 이제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온오프라인이 결합되니까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역진행 학습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온라인 강의로다가 이론 강의를 듣고 학교에 와서는 심화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거의 모든 그 교양 필수 과목이 이 블렌드로 러닝 방식으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플립드 러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다가 강의가 진행되고 학교에 와서는 심화 강의라고. 또 예를 들면 그 코딩 교육도 이론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듣고 학교에 와서는 컴퓨터실에서 실습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문제풀이는 학교에 와서 하고 강의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서양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철학도 이론 강의는 다 저기 듣고 학교에 와서는 문제를 놓고 토론으로만 100분을 합니다. 예, 토론으로. 이게 사실 처음에는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일단 이런 학습 방법에 빠지게 되면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아마 그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가 또 자랑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아주 다양하게 많죠. 예, 많죠. 우리 대학이 2013년 이래 이제 비교과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과거 이제 대학 교육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학문 중심이나 지식 중심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맞아요. 예를 들면 접목시키기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넣죠. 그래서 지금 서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나 세계사 이런 필수 과목들은 그 과목에 따른 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철학 같은 경우는 청춘 인문 토론대. 그러니까 일정한 과목에 맞게끔 그리고 그 학생들만 하는 그 예를 들면 공모전이에요. 경시대회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와 발표는 예를 들면 세종 나눔 PBL 대회라고 그게 있고요. 또 세계사는 세계사 도체호 대회라고 도체호는 티칭하기.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주제를 놓고 가르치는 거를 경연하는 거예요. 매 학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교과 과정이 있고 이런 수업들이 많아지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지겹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정말 고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할 때 되면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본인들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게 이력서에 쓸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취창업을 위한 교육도 교양교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출시된 게 2007년이에요. 그 당시 세계 기업 총수 순위를 보니까 IT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21년을 보면 어떻게 됐냐, 그게. 이제 IT 계열이 7개예요. IT 계열이 7개고 그 중에 5개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보다. 그러니까 니즈가 계속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고용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정규직만 돌리는 기경제가 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구조라는 게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이거든요. 되게 보면 이제 주로 제조업이나 금융, 에너지 기업 위주로다가 인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우리는 이제 창업에 더 포인트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를 기반으로 한 뉴칼라 인재 양성에. 뉴칼라라는 것은 신기술을 갖다가 자기 업무에 활용하고 그에서 더 넘어가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인재가 이제 뉴칼라 인재인데 결국 과거에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를 융합해 놓은 그런 형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AI의 협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코딩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IT와 굉장히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말해요. 제목은 취창업을 위한 교육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바뀐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 우리가 이미 교양 교육이 그렇게 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창업형 또는 뉴칼라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이 이렇게 뒷받침해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리더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세종 아너스 프로그램.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입학할 때 각 학과에서 이제 1등 내지 2등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중에 선발해요. 한 1년에 한 학기에 40명 정도. 근데 1학년 2학기에 또 이제 각 과에서 1등 내지 2등인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40명을
선조에서 한 1년에 80명을 뽑죠. 네. 근데 실제로 그 1학년 넘어갈 땐 절반만 살아남아요. 아주 혹독하게 하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년 집현전 강의라고 하는 SHP 애들만 듣는 강좌가 6시 이후에 야간 강좌로 열립니다. 그건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수하게 인문학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네르바 대학 아시죠? 그렇죠. 미네르바 대학이 교육 목표가 뭔지 아세요? 취업, 창업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한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목표는 AI가 대체하지 않는 인간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인재를.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SHP가. 그래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매 학기 동서양 인문 고전을 원전 강독을 비롯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라이팅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소논문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정말 마무리되도록. 어떻게 보면 미니 미네르바 대학의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세종대학교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영재상은 지금 방금 학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창의 길이다.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다. 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투트랙 교양교육 과정도 구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한국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교양 필수에 한해서만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국내 학생과 국제 학생과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양 필수 과목은 국제 학생들끼리 듣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국내 학생들을 같이 들을 경우에 소통의 문제도 있고 이해도의 문제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죠. 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 아주 좋습니다. 예. 학생들이 캠퍼스에 와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 학생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글로벌 친구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교양교육의 출발이자 목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상과 같이 세종대학교의 10대 핵심 교양교육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세종대학교의 교양 프로그램은 항상 새로움과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의 모든 강좌와 프로그램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함께해 주신 이태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 대학과의 역동적 네트워크 이제부터 함께합니다. 세종대학교는 해외 자매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교류 및 학점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은 우리 대학과 학생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파견돼서요. 1학기 또는 2학기 일정 기간 동안 외국어도 익히고 문화체험의 기회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도 가능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일반 코스와 지역 전문가 코스, 글로벌 엑셀런스 스칼라십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방문학생과 복수학위의 경우에는 파견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세종대학교와 파견대학교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봄학기와 가을학기 파견 코스로 나누어지고요. 계절학기 코스로 단기 어학과정과 집중 어학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경험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데요. 계절별로 학생에서 준비 시행하는 농촌 봉사활동 있죠. 또 동아리, 소모임을 통한 각종 시설 방문 등 국내에도 많은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떠나서 지구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 봉사활동은 주로 방학 기간,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3주 정도 진행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학은 외부 2개 단체를 통해서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모집은 학기 중 5월과 11월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요. 학교의 추천과 협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봉사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현지 대학이나 지역과의 문화교류, 한국어와 컴퓨터 등의 봉사활동, 그다음 시설 보수, 일선 돕기, 컴퓨터 수리 등의 노력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을 보면 파견 국가별 특기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 학교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파견되는 만큼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자질을 갖춘 책임감 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할 능력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연수에 반드시 참석 가능해야만 합니다. 현재 세종대학교는 미주 62개교를 비롯해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스페인 이외 기타 유럽 등 67개교, 중국 62개교, 일본 24개교,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 78개교 등 세계 각 지역 총 40여 개국의 300여 개 대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국가와 경계는 무의미해지며 라이프 스타일은 더욱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인서울, 서울 중심의 세종대학교에서 함께 사는 미래, 세종대학교에서 더 멀리 세상을 보고 더 많은 미래를 만납시다.